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제 그 하루 남은 시장입니다만 사실상 이제 배당락이 나오게 되면은 내일부터는 이 올해 시장이 아니라 내년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장에서 뭐 매수매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그 전략은 아니고요. 이미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400선에서 2,800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부분이 기대 수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연말 뭐 오늘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전후는 관망세가 짙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뭐 예상대로 이렇게 관망세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저가 매수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통상 이제 마이너스를 내지 않고 플러스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줄 수 있겠고 이제 2020년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시장의 성격을 유동성 장세에 근거한 코로나 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수혜주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랠리였다면 새해 2021년은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경기 회복과 함께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승부를 건다든지 그런 전략보다는 관망 유지하시고 연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의 주도 섹터의 흐름이나 새로 태어나게 될 경기 관련주, 가치주 이런 종목들, 새로운 어떤 이슈 관련한 뭐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종목 쪽에 관심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정리 잘 하시고 또 내년도는 또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뉴 트렌드에 맞춘 큰 대박 종목들을 찾아서 수익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피해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해서 수혜를 잇는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검색 상위에 오늘 어떤 키워드가 랭크가 됐을지 10위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키워드가 오늘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밑에 이어서 전기전자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키워드는 늘 빠지지 않죠. 오늘 3, 4위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임상과 관련해서 5위 그리고 그 옆에 10위에 두 군데 위치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기차 항상 함께 가는 테마죠. 오늘 6,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8위, 조선주 오랜만에 9위에 랭크가 되면서 오늘 핫했던 키워드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게요. 네, 1위에는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중에 2% 넘게 치솟으면서 8만 1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LG전자 오늘 21%대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1%대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 많이 빠졌습니다. 4%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8.51% 상승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삼성제약 오늘 또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이슈가 도래하면서 25%대 급등 보여줬고요.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젠백스 오늘 주목받았지만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14%대 급등, 현대차 오늘 기아차와 함께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DB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HMM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구체적으로 한 번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에 자리한 삼성전자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45년 만에 8만 전자를 달성했고요.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 배당 확대 기대감의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배당락이 있으면 사실 그 플러스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네, 파동 분석상으로는 83,000원 정도 전후가 아마 내년 연초에 터치가 되게 되면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오늘 8만 원을 터치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배당 기대감이 들어와서 오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뭐 며칠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1분기 정도는 좀 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삼성전자는 제가 그 3월 이후에 거의 한 5, 6개월 이상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베스트 종목을 꼽아드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미국의 경우에도 이 코로나 랠리로 상승했던 대형 기술주들의 최근 탄력이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경기 회복과 가치주 그다음에 자산주 이런 종목들로 매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연초에 반짝 매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추가로 이제 순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만큼 다 샀기 때문에 더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외국 매수나 기관 매수 강하게 못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서 가기 어렵다라는 쪽에서 스탑 의견을 드렸고 아마 내일은 조금 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미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좀 무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뭐 이거는 아마도 지난해 내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백신의 접종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경기 회복의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 마치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2020년이 진행이 됐지만은 주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이미 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이미 고점을 돌파하고 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상승한 그 분기수가 한 3분기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 전략을 드린 그런 전략보다는 기간적으로 아마도 3월 중하순 정도 전후까지는 기간 조정을 겪고 하반기를 겨냥한다면 오히려 과거에 이제 연초에 사서 4월에 팔아라 그런 이 격언이 있는데 거꾸로 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1분기 정도는 좀 쉬어가자 이런 관점이고 제가 뭐 가격을 굳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7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 7만 한 7만 3천 원에서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리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이제 특별 배당 기대감을 많이 올랐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 1년 내내 팔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코스피 지수가 2,800선 상단에 있는데 연말 배당을 노리고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한다? 이거 좀 거꾸로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1,400, 1,500 그리고 2,000포인트, 2,200, 2,300, 2,400대까지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던 기관 투자가들이 2,800위에서 산다?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기관 매수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봐서 기간 조정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답변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위에 자리한 셀트리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식약처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신청이 기대가 되면서 주목받았지만 종가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톱!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치료제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좀 흥분하고 뭐 일명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좀 광분한 그런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외 증시에 있는 종목이죠. 바로 해외 증시 쪽에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항체 치료제를 2달 전에 벌써 출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출시를 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종목도 사실 그 제약주가 가는 동안에 뭐 실적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갔지만은 지난 3월 저점의 자리가 120달러 정도 자리였어요. 이때 우리 셀트리온의 가격은 14만 원 정도였고요. 이 종목은 이제 120달러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위 항체 치료제 판매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170달러 정도까지 한 50달러 정도 올라서 한 37%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2달 전에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 셀트리온 아직 허가도 아직 안 나온 그런 그쵸? 상태이고 만약 이게 일라이릴리가 만들어 놓은 항체 치료제하고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14만 원에 있던 이 셀트리온에 이 얼마나 올랐었냐면 40만 원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른 부분이 200% 가까이 지금 오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오면서 한 50%, 얘는 200%. 물론 회사의 사이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셀트리온의 시가총액하고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커요. 네. 그러면 조금 무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긴 하지만은 좀 이것이 좀 호재로 너무 세게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 자리를 제가 이제 저희끼리 부르는 저희 회원님이랑 같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놀부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가 놀부가 되냐면 전고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기에 뚫리게 되면 이제 일명 우주 돌파죠. 그러면 이제 하늘을 찍고 안드로메다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팔기 싫습니다. 근데 왜 여기 놀부 고점이냐면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팔고 싶지 않은 자리. 바로 왜 최근에 찍었던 고점 자리인데 결국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기간 중에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저도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외에도 뭐 조선 이런 쪽에서 뭐 세계적인 소위 제조 기지로서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것이 더 퍼지면서 2차 전지까지 이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은 뭐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제조 단가를 맞춘다든지 또는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서 소위 복제약을 만드는 이 셀트리온의 역량 자체는 세계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단 이번에 오른 이것은 약간 치료제와 같은 그런 어떤 테마성이나 재료에 근거한 바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거품을 조금 빼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뭐 지금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종류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1등을 계속 또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당장은 조금 이 뉴스에 좀 취하고 테마에 좀 취했던 시세가 아니냐 싶어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정식 출시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5위에 자리한 삼성제약입니다.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고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또 재료이고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랠리로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가. 근데 이제 뭐 소위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20년에는 좀 코로나 쏠림 현상이 좀 강했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신약이나 또 그 소위 이 미래의 어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이나 또 신약에 대한 어떤 그 시장 규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바이오나 제약 섹터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소위 오늘 나온 얘기가 최저감 관련 얘기라서 좀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이 임상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도 기대지만 적어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고,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봤던 셀트리온의 자리하고는 달라요. 셀트리온은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올라와서 얻어맞고 떨어지는 거라서 이만큼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 과정을 이미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사실상 여기가 이제 종가상으로 전고점이 돌파된 사상 최고가이고 우주 돌파에 성공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위쪽 사이드에서 7,500원 정도 전후까지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선한 재료이기도 하고 기대감도 충분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선한 재료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6위에 자리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LG전자가 급등세 보이면서 전기차 부품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지금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LG전자의 그 바람이 거셉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제가 이제 그 1993년에 그때 이제 신입사원 때죠. 네, 그래서 신입사원 때 이 LG전자를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2만 한 2천 원 정도에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당시 삼성전자의 가격은 5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났었던 게 지금 삼성전자는 400만 원이고 소위 LG전자는 10만 원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격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LG전자도 뭐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집중했던 가전 분야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전자제품이었지만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애플은 결국 그 컴퓨터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상 가전제품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접근하는 전기차에 대한 컨셉 자체는 그냥 전기전자 제품으로 차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 제품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애플이 워낙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뭐 세계적인 회사이고 소위 뭐 OS나 또 여러 가지 그 iOS나 이런 부분들도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뭐 경쟁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역시 애플은 지금까지도 제품을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제조는 이제 기계는 하드웨어는 다른 쪽에서 오더를 주문을 해서 이제 OEM으로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서 LG전자가 애플의 큰 전기차를 차로 보지 않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본다면 그 소위 그 밸류체인 내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가장 수혜받는 회사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LG전자 그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플이 예전에도 삼성이랑 뭐 여러 가지 협업들도 하고 했지만은 따로 또 가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하면서도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이 LG전자는 그렇게 경쟁 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밸류체인상으로 애플 밑으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들어가게 되면은 LG전자로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먹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라서 그 바람에 맞춰서 신성델타도 결국 그 반개그룹에 속하는 회사이니까 오늘 뭐 오르다가 조금 맞긴 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바람이 거센 바람이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서 그 의견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LG 그룹주의 앞으로의 발걸음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확인해 보면요. 오늘 5대5로 갈렸네요. DB하이텍과 젠백스, 유나이티드 제약은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신성, 델타테크, 현대차, HMM은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5종목 중에서 그럼 베스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베스트 종목은 LG전자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한 6개월 했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요. 네. LG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그런 회사인데 좀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추가 성장이나 또 고부가 모멘텀, 또 새로운 신산업, 업종 이런 쪽에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LG전자도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LG전자를 소개를 드리고 이미 전기차 미래자동차 시장에 전기차로 경쟁하던 시대, 그게 이제 소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시절은 지나가는 게 아니냐. 왜 테슬라가 오를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 연료라는 측면에서 어떤 가솔린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오는 그런 혁신의 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혁신의 포인트는 바로 매니지먼트, 운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서 자율주행 쪽에서 나올 거라서 거기에 핵심 역량은 애플이 저는 훨씬 더 테슬라보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 LG전자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보고서 한번 노려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LG전자고요. 목표치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는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없으시다고 하니까요. 내일 네. 무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